오늘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가 좀 많이 긴장이 되지는 않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긴장되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워낙 저희가 이미 많은 얘기를 해서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10시에 만나서 커피를 사오고 한 50분 정도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수다를 떨었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바풀 코치님, 박소연님께서 이런 나이에 비해 이런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느끼는, 그 짧은 시간에 5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에서 확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박소연님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많은 구독자분, 그리고 박소연 코치님, 바풀 코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이런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지금 여자 동호인들 사이에서 본인의 인기 좀 대세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으세요? 사실 4월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애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뭐 약간 기브앤테이크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기브, 계속 기브. 근데 특히 이제 둘째 주에 5월 둘째 주에 있었던 OBS 대회 그거 끝나고 그거 경기, 특히 결승 경기를 중계를 한다고 2시쯤 따로 조금 다른 예선전과 다르게 2시쯤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그 경기를 저는 생전 처음 보신 분들께서 저희가 이길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뭐 환호를 질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끝나고 경기가 결국 이제 끝이 나고 올라왔는데 사진 요청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그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그런 걸 실감을 하고는 있죠. 정말 감사하게도. 실감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기 비결이라 하면 조금 오글거리고 조금 좋아해 주시는 이유라고 하면 제가 아무래도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보거나 코트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좀 어린 느낌이고 그냥 그냥 애기, 약간 뭐 어른분들 맨날 그냥 애기 아직 어린데 아니면 제가 약간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럴 거다 하는데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좀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또는 좀 과감한 제스처나 파이팅 이런 반전되는 모습이 팬분들이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제가 이런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입 모양이 상당히 귀여우세요. 아니, 자꾸 신경 쓰여요. 이게 저한테는 포인트로 다가왔고, 그 입 모양과 이 짧은 커트, 이 정도도 단발머리라고 하나요? 보통 숏단발, 뭐 요즘 말로는 테슬컷. 저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합니다. 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머리와 이런 입 모양, 그리고 이 외형에서 풍기는 이 귀여움,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많이 관심이 갔었어요. 좀 아재 팬들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돌들. 저도 좀 아재에 속해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릴스를 보면 실력적인 부분은 사실 남자 동호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남자들이 이제 더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원하고 남자 플레이를 보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남자인데 여자 엘리트 코치님의 이런 릴스를 자주 찾아보고 그냥 뜬다는 거는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치님의 여자 팬들은 이제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남자분들은 이 외형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에서 아마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칭찬은 언제나. 칭찬이 아니라 진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풀코치라는 이름. 저는 바풀코치라는 이름이 이 이미지랑 상당히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풀코치라는 그래도 이 별명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유가 이거는 사실 예. 제가 바풀 코치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네네. 답변을 최대한 아꼈어요. 와루에서 얘기하려고.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바풀 코치는 왜 바풀 코치냐면 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 한 4-5명이 있었어요. 저희 네. 선배, 위에 학년 언니들이죠. 근데 대학 언니들 선수 생활하실 때 선수는 아니고 그냥 같은 학과의 언니들이었어요. 언니들이 네네. 되게 저를 예뻐해 줬었어요. 네. 근데 그 언니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언니들이랑 언니가 알바 끝날 때쯤 맞춰서 제가 같이 데리러 가가지고 네. 산책하면서 돌아온다거나. 친한 언니랑 네네, 언니들한테. 아니면 뭐 제가 어떤 뭐 운동을 하러 갔다 운동이 끝나면 언니들이 데리러 와서 같이 뭐 밥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유대 깊게 지냈는데 네네네. 그 언니들 어느 때와 같이 언니를 알바 끝나는 언니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 이제 제가 갔었어요. 네네. 갔는데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기억이 네. 나 아직도. 추운 겨울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보통 후드티에 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언니들이 딱 봤는데 왔어요. 소연아 후드 입으니까 귀엽다면서 그 끈을 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쪼아서 리본을 묶어줬는데 네.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풀 같다라고 해서 너 바풀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아니 언니 바풀처럼 생긴 거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언니들이 뭐 말랑바풀 아니 뭐 갱지야 맨날 갱지가 무슨- 강아지. 네, 네, 강아지 약간 보고. 그러니까 네. 언니들 보고 신나서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이러는 게 좀 강아지가 주인 보고 막 애교 부리는 것 같다 해서 막 보세요. 갱지야.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막 말랑바풀, 네. 갱지 이런 식으로 언니들 불러주다가 이제 코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박 코치는 솔직히 너무 흔하잖아요. 네. 박소연의 박은 너무 흔하니까 좀 특이한 거 없을까 네. 고민을 엄청 하다가 말랑바풀 말랑은 아니고 네. 바풀 하는데 이게 억양도 좀 이 임팩트가 세고 악센트가 세고 네. 바풀 했는데 입에 딱 감기는 거예요. 네. 바풀 코치를 하자. 아. 이게 사람들이 한번 딱 봤을 때 뇌리에서 잊혀지지도 않겠다. 되게 임팩트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풀 코치인 거죠. 그래도 바풀이란 이름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줘서 더 좋았던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그래요? 제가 언니들을 잘 따랐고 언니들도 되게 거의 딸처럼 예뻐해줬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이 와루잖아요. 네. 예, 저는 이 와루 이름이 싫었어요. 왜 와루예요? 왜? 저도- 저 그거 궁금했어요. 이거 정말 이런 질문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저는 보자마자 본명이 와루는 아니실 텐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와루라는 이름 때문에 좀 뭐 오해도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와루라는 이름은 제 이름에서 이제 뒤에 완자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네. 마지막 글자에 루를 붙이는 이런 별명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와루가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별명이 싫지도 좋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를 블로그에 내 별명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드래곤의 지의 드래곤의 용의 드래곤을 딴다 뭐 이런 느낌에서 전 정킹으로 해야겠다. 와루가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유한 네. 느낌이 잘 어울려요. 네, 대화에. 그래서 네. 정킹으로 해야지. 한동안 정킹으로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고. 그래서 와루로 이제 쭉 이제 이어온 게 지금의 이름이거든요. 잘 어울리십니다, 와루. 잘 어울리나요? 갑자기 그 스토리 정킹 듣고 나니까 와루가 잘 어울리는 것 같네. 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수영 코치님 얘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래도 저는 항상 엘리트 코치님들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언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왜 했으며 가장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선수 생활을 그만두셨을까? 뭐 부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럼요. 개인 사정일 수도 네. 있지만 뭐 민감한 부분이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네. 질문에 이제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운동의 시작은 9살 때부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연도랑 나이가 똑같아서 2009년도부터였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예. 초등학교 2학년 맞죠? 예. 네.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은퇴는 2021년도 7월, 6월, 7월 여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거의. 아, 그때- 20대 초반 때. 네, 예. 21살에 은퇴를 네. 했죠. 남들보단 좀 빠른 은퇴 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고 이제 9살 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네. 아버지가 동호회를 다니셨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아, 근데 이제 맨날 이제 하교하고 초등학교를 하교하고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6, 7시였어요. 근데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저녁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운동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냥 똑딱볼 정도 치고 난 다치는 거 정도 그냥 아빠가 알려준 치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클럽의 코치님께서 네. 너 소질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볼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되게 의도치 않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그게 이제 선수 생활의 시작이었죠. 선수 생활을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환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변에 학교가 그런 이제 배드민턴 엘리트반을 운영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그죠? 사실 주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하나도 없었고 네. 그 코치님이 이제 제가 선수를 시작한 학교 코치님과 지인이셨고 제가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경남 양산에서 살고 있다가 네. 부산에 있는 고포초등학교까지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혼자 지하철 타고 계속 다녔죠. 소질이 정말 눈에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코치님 입장에서는 그러셨나 네. 봐요. 그때 당시 보는 눈이 있으셨을 테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쭉 이제 이어오시면서 이제 은퇴는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은퇴는 제가 사실 선수를 하면서도 선수 네. 생활 하는 동안에도 공부 또는 학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운동이나 공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 라고 할 때 왜 안 돼? 왜 두 개 다 하면 안 돼? 뭐 힘든 거야 내가 힘든 거고 네. 나는 이렇게 해도 운동선수도 공부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라는 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나 봐요. 네,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네, 지금 생각하면 자신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약간의 승부욕 같은 마음도 있었겠죠. 나는 되는 거 보여주고 싶어. 나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고 네.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공부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지고 갔는데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현실을 좀 안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운동으로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건 운동이니까 너무 이렇게 욕심만 내다가는 두 개 다 길을 못 잡겠다. 그래서 집중해야지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가면서 완전히 운동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죠. 부산에서 춘천으로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겨울에 춘천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그 유복여자고등학교라고 네네. 있는데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운동에 대한 완전히 몰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운동을.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진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인천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2학년 여름까지 하다가 네. 공부에 대한 꿈을 이제는 이룰 때가 왔다. 아. 나 이제는 진짜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이제 해서 대학을 가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생각을 해보다가 선수로서는 미련 없이 할 거 다 했으니 내가 생각한 선수로서의 성공은 해냈으니 네. 이제는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2학년 때 그만두고 일반 학생 전형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그 바풀코치님, 박소연님 욕심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이래 본인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어린 나이임에도 상당히 성숙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친구든 스승님이든 아니면 뭐 안 좋게 지냈던 사람들이든 안 좋게 지냈던 사람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한테 좀 이런 가치관 형성이나 그리고 내가 이런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내 자신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혹시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은사님. 제가 네. 은사님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은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제 춘천으로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 네, 유복여고 그때 코치님 지금도 계시고요. 아, 네. 계시는 이제 이걸 이름을 밝히면 코치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밝히고 싶으니까 네. 밝힐게요. 네. 최규현 코치님이라고 규현 규현 코치님이라고 코치님, 예. 네. 저는 제 선수 생활 통틀어서 네. 은사님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코치님이 이제 최규현 코치님이세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운동 지도, 뭐 실력 향상, 네. 지도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최고셨고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가 뭐 코치님 저 이거 너무 안 돼요 시켜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두 발 벗고 나서서 다 시켜주셨고 뭐 사실 모든 선수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와 코치와의 문제거나 나와 네. 감독님과의 문제거나 나와 선수들 간의 문제거나 네. 뭐 나와 가족 간의 문제거나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요. 네. 네. 다 뭐 아시겠지만 네.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네.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의 바풀 코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지도에 대한 가치관을 잡을 수 있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이 아닌가. 저 사람의 그러니까 코치님이시기 전에 네.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네.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남자 코치님이셨는데 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닮고 싶다. 되게 존경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많은 네. 사정도 있고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네. 그냥 그런 거 통틀어서 제가 지금의 바풀 코치의 가치관을 잡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은사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야, 그분 코치도 하시겠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부분도 혹시나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레슨 말씀하시는 네. 네. 뭐 학교 정도에서 레슨 하시는 걸로는 저녁에 네, 클럽에서. 저희 늘 동호인 코치님이나 네. 뭐 엘리트 코치님 다 똑같이 네. 저녁에 레슨 정도. 야, 그러면 이분께는 저도 레슨을 좀 받아보고 싶네요.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소통도 엄청 잘 될 거예요. 젊으시다고요? 네, 지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중후반. 지금 야, 키도 젊은 엄청 크시고. 코치님 생활을 저녁에도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코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코치님 인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해봤고 그냥 최근에 이제 제가 춘천에 찾아가서 네. 애들 뭐 맛있는 간식이나 네. 이런 거 사주면서 얘기하고 찾아뵙고 네. 뭐 그 정도? 근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의 아마. 네. 코치님이시라면 있으실 그 정도의 칭찬을 해주시는 코치님이라면 정말 인기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는. 보고 싶네요, 쌤이 또. 네. 그러면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바풀 코치의 시작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풀 코치님을 많은 동호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이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풀 코치로 네. 바풀 코치 시작. 네. 아마 제가 올해 들어서 2024년이 되고 1월 1일부터 네. 시작한 1일 1 컨텐츠 업로드. 그러니까 SNS에서 1일 네. 1 컨텐츠 업로드가 그의 시작이 됐지 않나 싶어요. 뭔가 어떤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느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네.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워낙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저는 그때 사실 편집 능력이나 네. 뭐 카메라 구도 잡는 거나 이런 거 단 하나도 할 줄 몰랐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건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는 트렌드와 유행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네. 그게 유일한 나의 장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런 장점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건데 이거에 결합된 건 뭘까? 이거 결합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SNS에 1일 1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면서 네. 배드민턴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죠. 그게 아마 지금의 바풀 코치를 만들어내기까지에 대한 시작이지 않았나 싶어요. 야, 이 바프 코치 시작이 저도 이제 인스타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이제 성숙한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어릴 때부터 네. 가정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게 가족분들 모두가 네. 항상 예의 바르게 아. 남을 배려하고 네. 너가 조금 잃어도 된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네.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가족끼리도 굉장히 친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 아무리 너네가 다 커도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고 친척들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찾아뵈고 네. 인사를 드리고 해라. 이런 걸로 시작된 게 컸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바풀 코치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저가 친오빠가 2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야, 정말 사랑받고 컸겠어요. 네. 좋은 의미로 사랑받고 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랑받고 너 사랑받고 자랐구나 이거랑 아니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오빠들의 마음은 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친오빠들이 있는데 친오빠들의 영향도 제가 바풀 코치로서의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빠들이 항상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빠들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조금 더 빨리 성공 아닌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오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 오빠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뭐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항상 기준점은 오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오빠들이 이미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으니 20살인 제가 나는 빨리 효도를 해야 돼. 나도 빨리 오빠들처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좋은 동기부여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바풀 코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막내딸이 이렇게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증명을 얻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자존감이 사람에서 풍기는 여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2가지가 이제 가족과 자기 만족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20대 초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지금 오빠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좀 철이 좀 많이 빨리 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빠들이 좀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평생 갚아나가야 돼요, 오빠들한테. 그런 그래도, 마음이 항상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시네요. 이게. 저는 진짜 어딜 가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가정의 화목인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큰 행운이고 오빠들마다의 저희가 3남매인데 각자 전문 분야가 다 확고해요. 다 다르게 확고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얻는 좋은 영향도 있는 거고. 오빠들은 운동을 하지는 않으시죠? 전혀 아니에요. 오빠들은 완전 큰 오빠도 완전 공부 쪽이고 작은 오빠 완전 사업이고 저는 완전 운동이고
이런 거니까. 야, 그러면 운동을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셨으면 이제는 사업적인 부분도 예, 욕심을 조금씩 슬쩍 가지쳐야죠 이제. 예, 내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뭐 나중에야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빠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에 대한 욕심도 첫째 오빠가 그럼요. 예, 네, 첫째 오빠가 맞아요. 그러시니까 그런 네.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네. 이런 나중에 아까 오시면서 저랑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브랜드와의 관계를 많이 맞아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한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들한테 정말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엄청 고맙죠. 그 삼남매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요. 저희 아, 삼남매가 네. 너무 강한데 유일하게 이제 공통점을 잡아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의 진심이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누가 보면 진절머리 내고 학을 뗄 정도로 진지하게 임했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이제 저희는 항상 가족 5명이 이렇게 딱 한 테이블에 앉아서 모이면 네.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항상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거의 토론 시간이에요. 토론 시간. 각자는 어떻게 살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럼 서로 각자 주제가 다르니까 맞아요.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많겠어요. 근데 또 배우는 게 대화의 네. 방법이에요. 오. 일단 항상 아버지가 기준을 잘 지켜주세요. 네. 본인은 낮추되 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네. 약간 꿀팁이에요. 본인은 낮추되 네. 상대와 얘기를 할 때 본인은 낮추되 네. 상대를 약간 지켜 세워주면 네. 어쨌든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죠.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호의를 얻어야 그 사람의 속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네, 끄집어내줄 맞아요. 수 있으니까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나를 살짝 낮추되 남을 지켜 세워주면서 네. 존중 무조건 그냥 야. 그 밥과 국이 아니라 그냥 존중. 밥과 국이 네. 아니라 식사 자리에 존중. 그런 기본 예의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배우고 봐왔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좀 철이 좀 빨리 든 것 같다. 뭐 좀 나이에 비해서 네. 성숙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고향이 부산이시죠? 네, 맞아요. 부산에 다 계시죠? 아니요. 부모님이랑 큰오빠만 이제 큰오빠는 일 때문에 부모님이 네. 이제 부산에 계시고 저랑 작은오빠는 네.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인천에 있고.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죠? 진짜 쉽지 않아요. 거의 네. 한 2,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래도 우리 막내 동생, 막내 딸, 공부하고 이제 운동해서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배드민턴계에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니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일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뭐 배드민턴, 네. 그 영상도 보고, 아유. 또 다른 거 대회도 나가셔야 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버님, 부모님 그리고 오빠 두 분께서 정말 대견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이렇게 빨리 사회에 어우러져 가지고 저도 보기에도 박세용 코치님이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 부모님 그리고 오빠들은 정말 대견할 거잖아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저를 만들어낸 거에 있어서는 네.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크죠.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편이었다면 어머니는 네. 감정적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유일한 집에 있어서 여자라는 네. 존재잖아요. 네네네. 여자로서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네. 삼남매가 큰 사춘기 시절이 없었을 정도로 어머니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두 개. 네, 죄송합니다. 딸이 둘이거든요. 딸 기만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는 지금 와이프, 딸 둘이 저 혼자 남자거든요. 네. 전 지금 사춘기가 왔어요. 이제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아니죠. 저희는 아버지가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분위기를 올리려는 그런 네. 대화 주도가 굉장히 한결같으세요. 그런 모습. 힘드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힘드네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전 이 자리에서는 말이 좀 많지만 집에서는 좀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좀 저도
박세현 코치님 아버님처럼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따님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아, 힘드네요. 갑자기 네. 어깨가 너무.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래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고 생활체육으로 넘어오시면서 이제 엘리트 대회와 지금 생활체육 대회 네. 이런 체감하시는 게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차이점을 느끼시는 부분을 우리 동호인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네. 차이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이는 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이나 똑같은 네. 게 결국엔 준비했던 과정을 통해서 네.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 네. 대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조금 한 가지 제가 딱 하나 다르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는 준비 과정이에요. 전문 체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준비 과정에서 모든 분들의 압박감을 다 가지고 네. 경기에서 나는 분명히 증명을 해야 돼. 무조건 증명해야 돼. 성적을 내야 돼. 그렇죠. 대표팀 선발이 되어야 해.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신 네. 생활체육은 그 준비 과정을 조금은 내려놓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취미로 시작한 배드민턴이고 네. 하다 보니 대회 나가볼까 해서 나가는 거고 네. 그 준비 과정에서 그런 압박감은 좀 내려놓고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활체육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하고 네. 그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준비 과정에 대한 차이점. 그거 말고는 대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결국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체육 사상은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코치님은 그렇게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그만두고 복식은 더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복식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선수 때는 단복식 다 하긴 했지만 네. 엄청 단식을 들어가면 네. 딱 코트에 소영이 단식 들어가면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신나서 들어갔어요. 메인이 단식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식에 비해서는 복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복식에 대한 볼의 길을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 스트로크를 네. 구성을 하는 거나 파트너십이나 네. 몰랐는데 이제 생활체육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다 복식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99%가. 그러니까 복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복식 출신의 선수 코치님들도 많이 만나고 네. 심지어 동호인분들한테 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식이 좀 늘고 좋아진 거라서 네. 딱 그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지금 막 떠오르는 네네네. 질문이에요. 단식을 하는 선수들이면 복식은 너무 쉽지 않을까?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호인들도 꽤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넓은 코트 커버리지를 코트를 네. 커버하다가 복식은 그 코트를 2명이 들어가서 커버하는 거잖아. 그쵸. 뭐가 어려워라고 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단식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 1대1이에요. 네. 상대 한 명만 상대를 맞아요. 하면 돼. 근데 복식은 2대2예요. 네. 그러면 나는 물론 파트너를 커버를 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상대편 2명까지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복식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파트너 간의 소통이. 그렇죠. 그런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복식은 조금 더 그리고 스피드와 파워를 더 필요로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식에 비해서. 네. 순간적인 파워, 네. 순간적인 스피드. 뭔가 그런 걸 네. 받아친 센스나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복식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 복식 선수들 존경해야 돼요. 진짜.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단식을 했던 입장에서 물론 단식이 제일 힘들어 이럴 수 있지만 네. 저는 복식이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 생각해요. 다른 답변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약간 혼동이 오거든요. 예, 그래도 단식을 하는 선수들은 복식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움직임도 좀 덜하고. 그래서 저희도 동호인들도 이제 한 번씩 연습 삼아 1대1 단식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냥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볼 때는 더 조마조마해요. 네. 저렇게 뛰면 다칠 텐데. 네. 왜냐면 뛸 줄 모르면 안 그러니까요. 뛰는 게 나은데 다칠까 봐. 그래서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치.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길도 그냥 모르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단식이 너무 어려운데 단식 선수가 복식으로 오면
정말 쉽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가 많은 동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실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출연하신 김하진 선수도 단식 출신이고 네. 그리고 지금 김동욱 선수 네. 그 베스트 팀의 네, 김동욱 선수도 네. 단식 출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복식에서 지금 날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은퇴하고 지금 준자강이나 자강 대회에 나온 거지만 그래도 이게 단식하는 선수들은 복식을 더 또 잘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보기엔 그렇지만 네. 아마 그 준비를 단식에서 이제 생활체육으로 넘어오고 복식을 뛸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희도 그만두고 나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네. 심지어 뭐 김농 코치님도 그렇고 뭐 김하진 코치님도 그렇고 다 네. 하셨겠지만 그 복식을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네. 아마 다들 노력을 하셨으니 지금의 그 코치님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아버님 말씀하신 그 화법이 좀 방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성공. 휴 하나 했다 또. 이 질문은 아마 동호인분들이 가장 필요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선수 시절에는 3세트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를 한 번씩 보면은 1세트에서 좀 안 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2세트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합을 들어간다. 뭐 이런 기회가 있지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단판으로 끝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 이제 마인드셋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도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동호인들이 이런 멘탈적인 부분 찾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코치님께서 팁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도 네. 많은 이제 주변 회원님들과 팬분들께서 실제 DM으로도 요청이 엄청 많이 와요. 이런 네.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2, 3점 차로 만약에 지고 있을 네. 경우에는 저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점수에 집착, 스코어판을 보면서 점수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상대가 앞서가고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같이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고 선수 때도 늘 해왔던 방식은 네. 이제 복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고 있으면 상대한테 가서 점수 신경 쓰지 마. 스코어 보지 말고 0대 0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한다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자. 지금 처음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같이 주입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소통을 하려고 해요. 점수판 보지 말고 그냥 0대 0이야. 그 조언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진짜요? 저는 실제로 이 방식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스코어판을 보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5대 3이다. 그러면 5랑 3이라는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큰 신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심적에서는 굉장한 많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파트너한테는 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코어 보지 말고 그냥 0대 0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냥. 네,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거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마인드셋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0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초반 흐름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0대 0이라고 생각해 하면 한두 개 이기면 사실상 스코어는 동점이 되고 내 마인드 자체는 2대 0이다 하니까 이게 약간 컴 되는 거예요. 약간 캄다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기고 있을 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제 약간 인생의 가치관이기도 한데 이게 만족하는 순간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족하는 순간 위기는 분명히 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배드민턴 상황에 대입을 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이기고 있어. 근데 지금 이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무조건 뒤집어져요. 그런 느낌과 그런 실제로 상황들 많이 봐서 항상 이것도 파트너한테 똑같이 가서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 지금 하나 더 하고 네. 나중에 더 편하려면 네. 우리가 지금 하나 여기서 타이트하게 가야 돼. 네. 하나 더 먼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를 당연히 파트너한테 지금 만족하면 안 돼.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좀 약간 도발적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좋은 단어와 어투를 사용을 해서 파트너한테 지금 하나 더 가고 나중에 편하게 하자. 지금 좀 약간 긴장감 느끼고 나중에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번 OBS 시합이었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지금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 네. 되게 좋은 방법. 더 쪼여야 돼. 근데 야 하나 더 가야 된다. 하나 더 가야 돼.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거는 제가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와 소통을 할 때와 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와 소통을 할 때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아야 되는 건 나의 태도. 나는 언제나 너를 받쳐줄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언제든 이 상황을 이겨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약간 이게 있어야 돼요. 파트너 간에는. 그래서 항상 좋은 단어와 네. 원활한 억양의 어투를 사용을 네.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물론 저도 긴장되고 막 조급하지만 네. 그걸 파트너한테 티내봤자 저희 경기 운영에 있어서 좋은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첫 번째는 하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나도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는 순간에 다르죠? 네, 다르네요. 역시. 저는 그 디테일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다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6월달에 대회를 나갈 텐데 제 파트너한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괜찮. 나는 지고 있는 상황이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파트너한테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으니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런 신뢰를 줘야 돼. 걸 준다는 거죠. 그 편안함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 지금 이길 거야 이런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는 걸 떠나서 네. 파트너가 그냥 나를 봤을 때 네. 내 파트너는 되게 편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더 없어요? 하나 더요? 네.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거. 네. 이제 이때까지는 파트너와 소통을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약간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 24대 24나.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스스로 내 몸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럴 긴장감에.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 특급 비밀인데.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막 이미지 트레이닝 엄청 하면서 키워온 건데. 이거 팁 좀 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가야죠. 저는 이 손이나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본인이 편한 걸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 또는 네. 시합장에 가면 항상 시계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계나 손이나 둘 중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왜냐면 시계 네. 찾는다고 혼란스러워진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손으로 많이 하는데 네. 손을 딱 보고 내가 24대 24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손을 뭐 이렇게든 봐도 상관없어요. 네.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과일 이름을 외워요. 과일 이름. 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사과, 배, 귤, 감, 포도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미리 훈련이 돼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왜냐하면 하다가 그냥 잡생각을 끊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는 딱 과일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사과, 배, 귤, 감, 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순간 이거를 그냥 과일 이름 얘기하는 순간 약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나는 이 코트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코트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을 좀 단절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급박한 안정감을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이 네. 안 되는 이 상황이 네. 딱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과일 이름을 외우는 왜냐면 솔직히 과일이 배드민턴과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과, 배, 귤, 감, 포도 하면 다시 이제 셔틀콕을 딱 들고 서브를 넣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머릿속이 띵 정화되는 느낌? 그냥 백지가 되는 느낌?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다 안 되지 않냐 이러는데 네. 그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돼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도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컨트롤이 안 되고 뭐 이걸 이길까 질까 이 플레이 이겨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뭐 헤어핀 해야 되는데 푸시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수만 가지 생각이 경기 순간에 들잖아요. 그걸 단절시켜줘요. 어떨 때는 단순한 게 먹히거든요.
그게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꼭 24대 24가 아니더라도 어우. 이제 승부처에서도 써도 될 승부쳐도 부분이고. 되고 아니면 뭐 네.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서 그럴 때마다 좀 불안할 때마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전 불안할 때마다 항상 이걸 써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다. 이때 어떤 거를 좀 마인드셋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네, 그죠? 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심상 훈련이 아직은 힘들다. 네. 좀 단순하고 쉬운 거 가르쳐주세요, 코치님 하면 네. 우리가 만약에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어. 네. 그러면 역전을 당했을 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역전 당할 기미가 사실 보이잖아요. 네. 한두 개 따라왔을 때. 네. 그때 미리 사용하면 좋은 건 흐름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끊어준다는 건 뭐냐면 심판한테 허가를 받고 신발끈을 다시 묶는다든지 네네. 물을 한 모금 마신다든지 네. 아니면 셔틀콕을 바꾼다든지 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기 흐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단순한 방법이죠. 이게 동호인 대회 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맞아요. 조금 안 되면 1점 날고 또 끊어버리고 또 하다가 또 끊어. 이게 그쵸. 사실 뭐 엘리트 대회 때서는 이게 주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맞아요. 동호인 대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여유죠, 여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희 이 모든 행위와 이런 심상 훈련을 이제 심상 트레이닝 했던 거를 경기에 적용을 한다. 이 모든 행위는 네. 스포츠맨십은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매너는 있어야 돼. 상대에 그쵸. 대한 존중과 내가 너와 경쟁을 하지만 너를 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네. 라는 그런 매너가 충분히 상대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유 매너를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고의적으로 맞추진 않았지만 맞춘 네. 경우 있잖아요. 네네. 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사과를 하고 그 네. 사람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저는 네.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편이고 어. 예를 들어 조금 정도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흐름을 끊는다 해도 심판한테 뭐 레프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나 상대방한테 허락을 좀 받고 하거나 네. 조금이라도 좀 과하지 않게. 왜냐면 그런 것도 되게 기본적인 매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절은 이제 본인이 마음속에 스포츠맨십만 잘 내재가 되어 있다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저 이틀 연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짱코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자강 준자강 대회가 너무 뭐 치열해지고 있다. 맞아요. 예, 너무 과열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조금 주셨고 이제 이런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금도 높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코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호인들도 이런 매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되 이런 자기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면 아까 박소연님께서 바풀 코치님께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풀 코치님께서 이제 그래도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경기들 중에 다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 누가 촬영을 해서 올렸고 그런 영상을 보셨을 때 코치님께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동호인분들이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 하나 추천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OBS 결승이지 않을까 싶어요. OBS 이번 결승? OBS 결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방금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심상훈련의 최대의 효과가 다 들어가 있는 경기예요. 심상훈련 방법이나 왜냐면 경기 중간중간 흐름을 보면 그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네. 더군다나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조금 더 복식에 최적화된 플레이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영상을 2번이고 3번이고 봤는데 네. 플레이적인 복식을 운영하는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동호인분들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여자든 남자든 성별을 네. 떠나서 마인드셋 같은 부분 경우에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의 컨디션도 최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능력이나 심상 능력이나 전부 다 발휘가 됐던 거고 네. 타이밍도 잘 맞고
그만큼 파트너랑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도 화면에 다 담겼을 거고 네. 그런 거 보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OBS 결승. 네. 혹시 그 경기 이기셨나요? 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게 이제 네. 25대 24로 오. 결승에서 우승을 한 그 경기입니다. 결승 다웠네요. 네, 진짜 네. 양 팀 다. 그 상대 팀이 누구였죠? 이제 이다솜 코치님이랑 네. 김혜미 선수였습니다. 동호인분. 아, 준자강. 네, 준자강이었어요. 준자강 네, 경기였고. OBS는 준자강이라서 아, 그 경기를 왜 제가 보질 못했지? 끝나고 보셔야겠네요. 네,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이팅도 아마 한몫할 거예요. 선수 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이게 동호인들, 여자 동호인들 특히나 네. 남성 동호인들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성 동호인들 이 경기를 꼭 챙겨 보시고 그 아까 말씀하신 바풀 코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그 부분을 느끼시면서 이제 대회에 있으실 텐데 그걸 좀 대입을 해보시면 네,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선수로서 지금 은퇴를 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을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이겨내시면서 지금의 파풀 코치님으로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네. 지금의 파풀 코치님과 선수 때의 박소연 코치, 박수연 선수 이런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우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네.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은 단 1%도 없어요. 네, 저는 어딜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아쉽지 않냐. 뭐 네. 요즘도 뭐 팬분들 만나면 왜 현역 안 하세요?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이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과정에 저는 저희 모든 거를 갈아 넣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고 최선을 다하셨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이유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 나가서 개인 런닝하고 들어오고 오전 오후 훈련 단체로 팀에서 훈련 다 하고 야간에 이제 다들 집 가서 밥 먹고 뭐 쉬고 있을 시간에 남아서 뭐 기술 훈련 더 하고 들어가고 서브 연습이라 더 하고 들어가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모든 걸 다 넣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근육 다부지게 잡혀 있고 네. 체지방도 거의 없이 정말 멋진 몸으로 운동을 하네라고 할지언정 물론 이런 표현이 뭐 어떨 담길지는 모르겠다만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박소연 선수지만 제 몸속은 걸레짝이 될 정도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저마다 선수마다의 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치라는 것까지 선수로서 도달을 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선수로서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과정에 충실했던 게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네. 모든 일에 있어서 마무리할 때 과정을 열심히 하니까 네. 마무리할 때 미련이 없더라고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선수 생활 했을 때 그래도 목표가 네.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은퇴는 하셨지만 네. 그때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누구나 할 법한 네. 뭐 대표팀 선발이 되거나 네. 뭐 특정 뭐 체전에서 우승을 하거나 뭐 최우수 선수가 된다거나 이런 네. 거였죠. 선수 생활에 대한 이런 커리어. 그렇죠. 네. 그건 조금 결과주의였던 네. 것 같아요. 결과주의. 처음에 이제 바풀 코치라는 네임을 가지고 조금 세부 목표부터 이렇게 쭉 장기전 목표를 다 설정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 제가 바풀 코치로서 이루고 싶은 점은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네. 그게 운동을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다르거든요. 맞아요. 많은 지도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잘 가르치는 건 다른데 보통은 다 이러세요. 쟤는 운동은 잘했는데 가르치는 건 못해. 근데 쟤는 운동은 못했는데 가르치는 건 되게 잘해. 네.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동호인이건 선수들이건 코치님들이건 바풀 코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는 쟤는 선수 때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네. 코치 돼서도 잘하네?
이런 평판을 조금 얻고 싶은 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들이 이제 사람들이 바풀 코치를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뭔가 저 사람 되게 따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인 선한 영향력을 좀 펼치고 싶은 그런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 되게 노력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게 뭐 도움이 된다고, 뭐 영향력,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거 왜 해? 네.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제 바풀 코치로서의 성공의 기준은 사람들이 저의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네. 내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어. 네.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나 전달 받았어. 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는 성취감이 엄청 커서 네. 그런 게 아마 바풀 코치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드민턴을 좀 더 알리고 나의 선한 영향력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야,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 야, 이거 선수로서의 열심히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은퇴한 거에 대한 뭐 후회는 없으시고, 지금 이제 그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코치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칭찬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까 욕심이라고 하셨는데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예,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치들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선수들도 그럼요. 있을 네, 거고, 그럼요. 예, 분명히 그런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돈을 쫓는 게 너무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네. 본능. 맞아요. 맞아요. 바풀 코치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런 명예적인 부분은 당연히 오는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방금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돈을 쫓다 보면 네. 명예를 잃을 수는 있지만 네. 명예를 쫓다 보면 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맞아요. 사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네.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야. 하지만 현실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네. 뭐 명예가 될 수 있고 네. 시간적, 뭐 네. 심적 이런 여유가 많겠죠. 네. 근데 그런 여러 분야에서 내가 여유 있는 내 가치관을 확실히 잡고 여유 있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여유가 네. 도움이 된다면 또는 내 그 여유가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딱 보듬을 수 있는 아우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더 보이지 않는 거를 위해서 쫓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까 저랑 차연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돈을 쫓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코치들, 이런 부분, 지금의 코치들은 돈을 쫓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네.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코치들의 모습은 돈을 쫓는 분들이 상당히 거의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코치님은 지금의 이 시작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 큰 걸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꿈을 전 듣고 그걸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꿈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은 지금 20대 초반임에도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예. 이건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뭐 이 코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연님, 바풀 코치가 아니라 박소연이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박소연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MZ 세대잖아요, 지금. 네. 저는 MZ 세대에 이런 20대 초반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놀랐던 부분이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제가 더 많이 배웠죠. 저는.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었을 뿐인데. 그런 대화 방식도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감사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력을 알아줘야 될 텐데. 진짜 이게 박소연이라는 사람을 한번 바풀코치의 이런 영상만 보시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는데 오늘 이 촬영이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굳이 대구까지 왔겠습니까? 아유, 처음 오는 이 기차 타고 왜 왔겠습니까? 그 취지를, 이 채널에 대한 취지를 들었을 때 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왜냐하면 나는 배드민턴 하는 바풀 코치도 있지만 나는 인간적으로서 나를 사람들이 인간적으로서 박소연이라는 사람을 겪었을 때 조금 더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계속 지금 이런 수식어 나이에 비해 이런 수식어 붙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짜잘짜잘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험이 결국엔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가치관이 되었고 그 가치관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진짜 제 모습이 나온다는 걸 느끼거든요. 배드민턴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상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배우는 게 많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좋은데 마침 이번 기회로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서 뭐든 살면서 뭐 배드민턴은 물론이고 왜냐면 살아가는 데가 이 큰 원이면 배드민턴 정말 요 손톱 하나니까 뭐든 배드민턴이든 살아가면서든 감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겁 없이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누구의 조언을 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중요한 거는 일단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어.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결국 그 자존감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다양하게 있을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생각하고 되게 말과 글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 결국에는 되니까 무조건 그냥 해봐라.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하겠다. 약간 이런 말이죠. 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꼭 그렇게 하도록 딸 하겠습니다. 듣고 있지? 아빠가 한대. 우리 딸에게 생각만 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얘기를 하자면 딱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모두가 같이 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감정을 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얻어서 조금은 더 따뜻하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바풀 코치님이랑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사람 박소연 선수랑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까지 했던 그 컨텐츠 이야기 중에 이런 분위기였던 경우는 없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김하진 선수가 이번 촬영을 하고 좀 많이 아쉬워했어요.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박소연 코치님이랑 바풀 코치님이랑 이제 김하진 코치랑 이제 세 명이서 한번 삼자되면 좋죠.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혼합복식에 대한 뭐 그런 그런 좋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출연해 주시면 얼마든지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진짜 제일 최근 촬영 들어서 가장 저다운 얘기였어요. 가장 진짜 그냥 저다운 얘기. 그래서 이 코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